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죠. 18명에 대해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간 간부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명은 했고 이제 부임일은 26일이 됩니다. 26일. 네네. 근데 이게 수사 연속성을 위해서 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이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고 있던 수사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과도 좀 소통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고검과도 두루 소통을 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사는 이 부분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의 이상현 형사 5부장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도 그대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상당히 또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변필건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도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던 중앙지검 2에서 3, 4차장 그리고 공보관 등의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호명해준 검사분들의 이름을 일반 국민은 다 기억을 못할 못하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어떤 명분을 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올 만한 바닥을 깔아줬다. 예. 이런 중간 간부 인사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7517님 유튜브로 보셨나? 뚱커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오늘 또 한 멋짐을 하는군요, 제가. 평소랑 뭐 근데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머리카락을 좀 더 세웠나요? 네, 오늘 유독 바짝 서 있는 모습이네요. 이 팬분들은 약간의 차이도 발견을 하시죠. 아, 미묘한 차이도. 네. 팬클럽 있어요? 없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대검이 바라던 대로 주요 수사팀은 배 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임이 됐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 사건의 수사팀, 뭐 대검이나 중앙지검의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서 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냐, 뭐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검찰총장의 인사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검 쪽이 요구를 했던 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든지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든지 뭐 그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유임 등이 네. 뭐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이 검찰과의 뭐 더 이상의 충돌은 좀 피한 상황이 뭐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문정 연구관 네네. 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인사에 이제 포함이 됐던 내용인데 임원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근데 감찰을 하다 보면 이거 좀 수사해봐야 되겠는데 수사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에서 법무부는 임원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임원정 검사가 등산화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는데 그 수사권이 마치 등산화 같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표현을 했는데요. 어제 11시에 오후 11시입니다. 밤늦게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건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감사하다라고 인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배종찬 소장이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만 간결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간결. 정상 기자, 네. 그 신현수 민정수석 그 자신의 거취를 이제 문 대통령한테 맡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공이 대통령한테 넘어간 건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신현수석이 거취를 이름했으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번 논란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불씨가 남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신현수 수석이 뭐 잔류하기로 이제 된 거고. 또 대신 이제 검찰 인사에 또 검찰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앞으로 신현수 수석이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이 청와대라는 것이 최고 이제 정책 그렇죠. 결론 내는 데인데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봉합이 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또 이 수사청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면서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신 수석에게 좀 힘을 실어줬다. 왜냐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발탁이 된 큰 이유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만큼 이 수사청은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의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또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검찰에게 엑기스는 좀 그렇고 핵심. 네,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검찰에게 너무 쏠려 있던 검찰 권력을 또 견제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검찰과의 갈등의 또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또 소지가 되는 만큼 좀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을 또 대통령이 주문한 것인데 신민정수석이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사청이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3월 달에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뭐 네네. 상반기 안에 법안을 좀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신현수 민정수석한테 좀 명분을 주는 것이다. 예. 자, 근데 어때요, 정상 기자? 갈등이 이제 완전히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신현수 수석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는 게 이 검찰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좀 비롯된 일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 그 장관도 아니고 이제 청와대 참모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뭐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형태가 뭐 되는 건 좀 보기 드문 일인 상황이긴 합니다. 예. 뭐 게다가 이 신현수 수석이 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지금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언제든지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언론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있었던 그 산재 청문회 얘기 좀 해보자고. 처음으로 열린 거라며요? 네, 그럴 만한 이유는 그동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산업 현장에 대해서 좀 더 국회 차원의 감시 기능 또 감찰 기능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국민의힘이 또 민생을 챙긴다 이런 또 입장에서 주도하면서 청문회가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입니다. 포스코, GS건설 등 기업 대표들을 불러둔다고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불렀냐면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에서 또 택배는 최근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 네. 않습니까?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국외기업 대표가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이 대기업 그 대표가 국회 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또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수 성향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이 산재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상황도 여기에 큰 또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나온 이 기업들은 바짝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또 약속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요. 정상 기자 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산재 청문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9개 기업 대표가 그러니까 뭐 사장이 이제 출석을 했고요. 이 9개 기업은 포스코건설, 뭐 현대중공업, 뭐 LG디스플레이, 뭐 GS건설 뭐 등등이었습니다. 모두 산재가 빈번한 사업장의 대표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산재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제 연신 사과를 하면서 산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은 뭐 의원들이 좀 소리를 높이고 뭐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이 좀 마지못해 사과하는 풍경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했는데 특히 이제 한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재 불인정률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이 회사 대표가 뭐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했다라면서 좀 산재 인정에 좀 인색한 현실을 또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 허리 아프다고 불참하려던 CEO도 있었잖아요. 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인데 최근에 이 포스코가 나름 또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잘 나가고 있던 국면이었거든요. 이제 네.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제 수소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이제 부생 수소를 또 생산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느냐 이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포스코 내에서 이 산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대책도 상당히 좀 미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출석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다. 요추부 염자 좀 어려운 표현인데 허리에 좀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 힘들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회장님 허리 좀 괜찮으세요? 아니, 염자상은 주로 보험 사기꾼이 제출하는 거예요. 염자상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정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이에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를 보면 회장님의 지난 3년은 실패한 3년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현대중공업 대표는 산재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다가 또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네, 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였는데요. 이 산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작업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의미인 건데. 그러니까 작업 환경은 개선할 수 있는데 네네.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 작업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게 구조를 좀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워낙 좀 바쁘고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네. 마치 이제 노동자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좀 위험한 환경에 스스로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법인 대표도 비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물리 정상훈 기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1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내부에서 그런 산재가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했던 것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을 평가할 때도 이런 산재도 외국 기업들은 외국 투자자들은 봅니다. 문제가 많다. 왜 막을 수 있는 것은 못 막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산재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거부를 해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이게 약간 배송을 하는 그런 관련 자회사가 될 수 있겠는데 최근 또 쿠팡이 뉴욕 증시에 3월 상장 이야기 나오면서 얼마나 또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의견을 낸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팡 측 요청의 80%가량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자회사에서 이것은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자사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쿠팡 측의 대응이 노동자 괴롭히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부터죠. 모레부터 네이버의 그 실시간 검색어가 이제 폐지된다는데 네. 이 실검 때문에 생긴 부작용과 폐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실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검색을 하다 보면 실검의 1위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진영 간 갈려서 특정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색을 동시다발적으로 함으로써 실검 1위에 올리는 네. 이런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검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비판도 받았고 부작용이 많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특정 상업과 관련해서도 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실검 1위 했어. 이런 식의 광고를 해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실검 1위가 고무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 정도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그때 이 뚱커벨이 실검 1위를 했거든요.
뭐 때문에 했죠? 예, TBS 저녁 시사 방송을 임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누구길래 저 훌륭한 프로그램을 임시라도 진행을 한다는 거야. 해서 뉴스 공장에서 출연해서 예.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하면서 실검 1위 약 한 15분 동안 그래. 실검 1위를 했는데 상당히 그때는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청취자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까? 네, 간결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탕 하나 뺏어야 어쨌든 되는 거 아닙니까? 실검 1위를 하셨다. 네. 정상근 기자는 실검에 올라본 적 있어요? 네, 저도 한 몇 번. 왜? 오! 네? 근데 아침에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어서. 오, 네. 그랬구나. 네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더 유명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유명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실검 자리 이거 네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예. 네. 이 그 데이터 랩이라고 하나요? 그 데이터 랩에서 이제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네이버 데이터 랩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그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치는지 그거를 보여줬다면 이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 어떤 그 웹사이트를 돌아다녔는지 혹은 내가 어떤 쇼핑 물품을 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뭐 일종의 이제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독자에 대해서 네네. 정보를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다 다른 그 이슈들이 나오겠죠. 뭐 그 자리에. 접속을 하거나 뭐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보죠. 네, 보통 이제 뭐 자기가 자주 들어가는 이제 IP라든지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늘 봤던 그 영상들이 좀 비슷한 컨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하여튼 뭐 모레부터 없어진다니까 네. 지켜보는 걸로 하고. 밑줄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네, 줄이면 실검, 안 줄이면 실시간 검색어. 밑줄 몇 개 6글자. 쳐야 돼요? 6개. 왜요? 6글자. 여보세요. 그러면 실검 네. 하면은 밑줄 2개 쳐요. 그러면 네. 2개 아니면 6개 치면 된다. 짧게 2개로 가시죠. 뭐. 2개로. 네. 예. 실검으로. 자 실검으로. 예. 그러면 이 똑같은 기사,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이 한국 언론 고질병 이게 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실시간 검색어의 맞춤형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어떤 이슈가 뜨면은 이 똑같은 키워드로 좀 앞에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그야말로 똑같은 제목, 그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쏟아져서 좀 많은 어뷰징 분들에게 기사라고 네네. 그러죠. 어뷰징. 네. 언론계에서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네.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공해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뷰징이면 남용 이런 뜻인가요? 남용. 네. 그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잘하실 것 같아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는 없앤다 그러는데 이제 다른 포털 사이트 대표적으로 또 다음 같은 경우는 아직 연락이 없나요? 어떻게 다음은 하겠다고? 이미 없앴습니다. 아 이미 없어요? 네, 다음은? 네, 다음에는 이미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자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여론조작, 광고 논란 등을 빚었던 네이버의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2005년 처음 등장한 이후에 16년 만이랍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상 기자. 네. 네, 2글자로 줄이죠, 뭐 2글자입니다. 네네. 헛검은 아니죠? 그렇죠. 흑검이요? 네. 흑곰? 헛검. 흑검. 네. 흑검 그러니까 저 배 소장님 같다. 야, 외투도 검정색으로. 야, 불검. 멋있어. 불검.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요실검이 이렇게. 그만해요. 저기 청취자께서 뚱커벨 실검 1위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했었죠. 팩트입니다. 2019년에 그랬다 네, 이거예요. 2019년 1월 달에. 알겠어요. 그 올려놨어요 기념품으로? 캡처해놨어요? 캡처해서 저장했죠. 그렇구나. 이따 끝나고 보여줘요. 팩트 확인해봐야 돼. 자, 청취자 여러분,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드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